50대와 60대가 되면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생활비입니다. 젊을 때는 한 달 한 번 들어오는 월급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죠. 정기적인 수입 없이 나가는 돈만 계속될 때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막상 생활비를 줄이려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고민만 깊어지고요. 오늘 이야기할 50대 퇴직 부부의 사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현실일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50대 퇴직 부부, 한 달 생활비에 숨겨진 비밀. 퇴직 후의 생활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설렘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생활비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줄이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례 1. 월세냐 자가냐 주거비의 덫. 퇴직한 김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큰 도시에서 월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월세를 살면서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고정 주거비가 들어가고 있죠.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뤘지만 결국 매달 나가는 월세가 은퇴 후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해결 방법. 김 씨 부부는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의 전세로 이동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던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만약 자가주택 마련이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LH 전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비의 큰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식은 독립했는데 아직도 부모 돈을. 50대 퇴직 후에도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 씨 부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거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두 자녀에게 들어가는 식비, 용돈, 그리고 각종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이들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유지해 왔죠. 해결 방법. 박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생활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부모 - 자녀 간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례 3. 취미가 아니라 지출이 된 여가비.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최 씨 부부는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영화, 연극, 골프, 맛집, 탐방 등으로 한 달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취미생활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계부를 작성해보니 여가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오히려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던 것이죠. 해결 방법. 최 씨 부부는 자신들의 여가비를 가치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센터 강좌를 찾아서 영화와 음악 감상을 시작하고 골프 대신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즐기며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돈이 덜 드는 취미생활로 바꾸니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여전히 여가를 풍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50대 퇴직 부부가 기억해야 할 생활비 관리 팁? 고정비를 줄여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을 꼼꼼히 살피세요. 불필요한 항목은 없애고 공공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노후 준비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 본인의 소비 습관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소비를 줄이되 삶의 만족도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가계부 작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부부의 생활비 관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은퇴 후의 생활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돈이 새는 곳을 찾아 이를 막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자신의 현재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과감히 실천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노후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매달 나가는 돈을 통제하고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서 힘든 거다라는 말처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 칼럼 돈세는 구멍만 막아도 노후는 달라진다. 퇴직 후의 삶, 그 시작은 누구나 낯설고 불안합니다. 한 달 한 번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생활비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가장 먼저 줄여야 할 핵심 영역.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월세, 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에서 불필요하게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비는 한번 설정되면 관성처럼 유지되기 쉬운 비용입니다. 특히 5060대 부부에게 주거비와 차량 유지비는 두 가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례 1. 20년 된 자동차, 정말 필요한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두 대의 차를 유지하며 매달 30만 원의 기름값, 10만 원의 보험료, 그리고 간간히 수백만 원씩 드는 정비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지금 두 대의 차가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차량을 한 대로 줄이거나 지역 이동이 적다면 대중교통이나 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한 대를 처분하고 남은 차량은 경차로 교체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그 돈을 다른 생활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가비 취미와 사치의 경계를 넘지 말라. 많은 퇴직자들이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취미 생활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여가비가 과도해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골프와 해외여행에서 동네 산책으로.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이제는 우리가 즐기며 살 때야 라는 마음으로 골프와 해외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평균 50만 원의 골프 비용, 1년에 몇백만 원씩 드는 여행 경비는 결국 저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 공원 걷기, 봉사활동 등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만족감 높은 여가 활동이 많습니다. 김 씨 부부는 골프 대신 동네 산책과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여가비가 줄었지만 건강과 행복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자녀 지원비,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많은 5060대 부모들이 퇴직 후에도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녀의 독립을 도와라. 최 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결혼하지 않은 두 자녀와 함께 살며 월 평균 70만 원 이상을 자녀를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는 부모의 노후 준비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에게 현실적인 경제 독립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부모와 자녀 모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최 씨 부부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비와 공과금을 일부 분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노후 생활비 관리의 핵심 원칙. 퇴직 후의 생활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아낀다는 강박이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라. 한 달 동안의 지출을 기록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어디에서 줄일 수 있을지 파악하세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정리하라.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멤버십,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해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세요.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기보다 가족, 친구와의 시간이나 봉사활동 같은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이는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곧 삶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위 사례의 부부들이 고정비, 여가비, 자녀 지원비를 줄이며 재정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같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편히 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돌아보고 자신의 재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작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미래에 큰 행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걱정 없는 삶,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노후의 행복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당신의 한 달 생활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